화려한 샹들리에가 산산조각 나 바닥에 뒹굴고 있다. 비명소리와 함께 연회장의 귀부인들이 머리를 감싸쥐고 도망친다. 매캐한 화약 냄새 사이로 백발의 노인이 걸어 나온다. 피 묻은 앞치마를 두른 그녀의 손에는 총 대신 낡은 시계 드라이버 하나가 들려 있다. 그녀의 앞을 가로막는 건 덩치 큰 경호원 10명. 할망구, 죽고 싶어 환장했어? 경호원 하나가 곤봉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순간 팍! 노인의 손이 보이지 않는 속도로 허공을 가른다. 경호원의 목 울대뼈가 정확히 가격당하고 거구의 몸뚱이가 종이 인형처럼 고꾸라진다. 정적이 흐르고 노인은 흐릿한 눈으로 단상 위에 떨고 있는 한 남자를 응시한다. 배 회장, 내 시계는 아직 멈추지 않았어.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중한 인연을 계기로 앞으로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혹시 아직 구독 전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 이 모든 사단이 벌어지기 딱 3일 전. 종로 시계골목의 어느 나른한 오후였다. 종로사가 오래된 시계골목. 이곳은 시간이 고여있는 웅덩이 같은 곳이다. 재개발 소식에 하나둘 떠나버린 빈 점포들 사이로 먼지 섞인 바람만이 휑하니 불어온다. 명자 시계수리점. 간판의 글씨조차 다 지워져가는 10평 남짓한 공간. 그 안에서 신명자는 돋보기를 쓴 채 깨알보다 작은 톱니바퀴와 씨름하고 있다. 째깍 째깍 째깍. 수백 개의 시계가 제각기 다른 박자로 울어댄다. 명자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 마치 수전증을 앓는 노인처럼 핀셋 끝이 달달거린다. 아이고, 명자 언니. 아직도 그러고 있어? 가게 미닫이 문이 드르륵 열리며 고소한 냄새가 훅 끼쳐 들어온다. 바로 옆 가게 종로 떡볶이의 주인인 떡볶이 댁이다. 그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국물과 작은 약통 하나가 들려 있다. 점심도 안 먹고 그놈의 시계랑 연애를 해라, 연애를 해. 떡볶이 댁은 좁은 작업대 귀퉁이를 행주로 훔치며 가져온 그릇을 내려놓는다. 이거라도 좀 마셔. 속이 허하면 손 더 떨려. 명자는 그제야 고개를 들고 돋보기 너머로 떡볶이 댁을 바라본다. 늘 찡그린 듯한 미간, 초점이 잘 맞지 않는 흐릿한 눈동자. 왔어? 목소리가 건조하다. 오랜 세월 기름때와 쇠냄새를 맡아온 탓에 성대마저 녹슨 것 같다. 자, 이것도 챙겨 먹고. 요새 관절이랑 뼈 마디마디가 쑤신다며? 이게 관절 88365라는 건데 우리 며느리가 관절 연골에 그렇게 좋다고 사다 준 거야. 나 혼자 먹기 미안해서 좀 덜어왔어. 떡볶이 댁은 명자의 손에 기어이 영양제를 쥐어준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자식보다 더 자식 같은 이웃이다. 가족도 없이 홀로 늙어가는 명자에게 그녀는 유일하게 남은 온기였다. 고마워. 아껴 먹을게. 아끼다 똥 된다. 똥 돼. 얼른 먹고 기운이나 차려. 그래야 이 지긋지긋한 재개발 놈들이랑 싸우지. 떡볶이 댁의 표정이 금세 어두워진다. 최근 들어 골목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재개발 조합장이 바뀐 뒤로 험악한 용역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상인들을 들쑤시고 다니는 탓이다. 쾅! 그때였다. 가게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셋이 들이닥친다. 좁은 가게 안이 순식간에 덩치들의 그림자로 꽉 찬다. 역한 담배 냄새와 싸구려 스킨 냄새. 여기 주인이 누구야? 맨 앞에 선 사내 용역 팀장 독사가 껌을 짝짝 씹으며 묻는다. 명자는 핀셋을 내려놓지 않은 채 느릿하게 대답한다. 시계 고치러 왔으면 줄 서. 바쁘니까. 아따, 이 할매가 진짜. 귀가 먹었나? 독사가 작업대를 군홧발로 걷어찬다.
정교하게 맞물려 있던 시계 부품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다. 명자의 눈썹이 꿈틀한다. 어르신 말귀 좀 알아들읍시다. 여기 강석훈 의원님이 맡기고 간 물건 있죠? 시계 말고 그 안에 든 거. 독사가 명자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며 으르렁거린다. 강석훈. 며칠 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국회의원. 그리고 명자의 과거를 알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 난 모르는 일이야. 시계는 고치면 찾아가는 거고 안 찾아가면 버리는 거지. 명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꾸한다. 그 태어남이 오히려 독사의 비위를 건드렸다. 독사가 명자의 멱살을 잡는 순간 떡볶이 댁이 달려들었다. 이보세요. 당신들 뭐야? 다짜고짜 남의 가게 와서 행패야. 행패가? 아, 이 아줌마는 또 뭐야? 비켜, 안 비켜? 못 비켜. 경찰 부를 거야. 동네 사람들. 여기 깡패놈들이 노인네 잡네. 떡볶이 댁이 악을 쓰며 독사의 팔에 매달린다. 독사의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진다. 이런 젠장, 재수가 없으려니까. 독사가 거칠게 팔을 휘두른다. 퍽! 둔탁한 소리. 떡볶이 댁의 몸이 힘없이 튕겨나간다. 그녀의 머리가 가게 구석에 놓인 무거운 괴종식의 모서리에 부딪힌다. 쿵! 으윽! 떡볶이 댁이 바닥에 쓰러진 채 신음한다. 이마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려 그녀가 가져온 하얀 어묵 국물을 붉게 물들인다. 언니. 떡볶이 댁의 눈이 풀린다. 가게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다. 그러게 얌전히 있을 것이지. 늙은 것들이 힘만 세 가지고. 독사는 쓰러진 떡볶이 댁을 비웃듯 쳐다보며 바닥에 침을 뱉는다. 그리고 다시 명자를 향해 돌아선다. 하지만 그는 보지 못했다. 명자의 손에 들려있던 핀셋이 더 이상 떨리지 않는다는 것을. 신명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녀는 피 흘리는 떡볶이 댁을 한번 쳐다보고 다시 독사를 바라본다. 백내장이라던 그녀의 눈동자가 순간 맹수처럼 수축하며 서늘한 빛을 뿜어낸다. 물건? 명자의 목소리가 낮게 깔린다. 방금 전까지의 힘없는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다. 마치 지옥 밑바닥에서 긁어올린 듯한 살기가 어린 목소리. 강 의원이 맡긴 거 내놓으라고. 좋은 말로 할 때. 독사가 킬킬거리며 다가온다. 명자는 작업대 위에 놓여있던 묵직한 황동문진을 손에 쥔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든다. 그녀의 호흡이 멈춘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다. 시계 소리도 바람 소리도 독사의 숨소리마저도 오직 타깃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고막을 때린다. 거리 2미터, 바람 없음, 타깃의 경동맥 노출. 명자의 머릿속에서 본능적인 계산이 끝난다. 15년 동안 잠들어 있던 올빼미가 눈을 뜬다. 잘못 건드렸어. 명자의 나직한 음조림. 너희는 오늘 제 발로 무덤에 들어온 거야. 명자가 쥐고 있던 황동문진을 독사의 미간을 향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들어올린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놈을 죽였다. 가게 안에 수천 개의 시계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울기 시작한다. 대행, 대행, 대행. 심판의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휙.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시계 초침 소리보다 더 날카롭게 고막을 파고든다. 명자의 손을 떠난 황동문진은 독사의 미간이 아닌 손등을 강타한다. 으악! 단말마의 비명. 독사가 쥐고 있던 쇠파이프를 놓치며 제 손을 부여잡고 바닥을 구른다. 뼈가 으스러지는 끔찍한 파열음이 좁은 가게 안을 가득 메운다. 팀장님. 뒤에 서 있던 부하들이 기겁하며 뒷걸음질 친다. 그들이 본 것은
단순히 물건을 던진 노인네가 아니었다. 순간적으로 뿜어져 나온 살기. 수십 명을 죽여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피비린내 나는 아우라였다. 명자는 독사에게 한 걸음 다가간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이제 망설임도 떨림도 없다. 주워. 명자가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턱짓으로 가리킨다. 독사는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들고 명자를 올려다본다. 공포. 자신이 건드려선 안 될 존재를 건드렸다는 원초적인 공포가 독사의 눈동자에 서린다. 다신 이 골목에 얼씬도 하지 마라. 명자의 목소리는 서리발처럼 차갑다. 그때는 손목이 아니라 숨통을 끊어 놓을 테니까. 독사는 대꾸조차 하지 못한 채 부하들의 부축을 받아 허겁지겁 가게를 빠져나간다. 놈들이 사라진 뒤에도 가게 안의 긴장감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다. 명자는 거칠어진 호흡을 가다듬으며 쓰러진 떡볶이 댁에게 다가간다. 바닥에 흥건한 피가 명자의 낡은 슬리퍼를 적신다. 수술실 앞 붉은 등이 명자의 주름진 얼굴을 비춘다. 그녀는 의자에 멍하니 앉아 손에 묻은 피를 내려다보고 있다. 내 피가 아닌 가족 같은 친구의 피다. 뇌진탕 증세가 심합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어요. 당분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건조한 통보가 명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힌다. 지켜주지 못했다. 15년 전 동료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혼자 살아남았을 때처럼 또다시 소중한 사람이 나 때문에 다쳤다. 명자의 손이 주머니 속의 시계를 꽉 쥐어짠다. 강석훈이 맡기고 간 문제의 그 시계. 명자는 병원 화장실로 들어간다. 문이 잠기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낸다. 1970년대식 롤렉스. 투박하지만 견고한 녀석이다. 명자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시계의 뒷면을 연다. 복잡하게 얽힌 태엽과 톱니바퀴 사이. 일반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틈새에 손톱만한 마이크로 SD카드가 숨겨져 있다. 이것 때문에 명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린다. 고작 이 손톱만한 플라스틱 조각 때문에 사람을 짐승처럼 패고 삶의 터전을 짓밟았단 말인가. 그녀는 세면대 거울을 본다. 거울 속에는 초라한 시계방 할머니 대신 복수심에 불타는 늙은 스나이퍼가 서 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낸다. 폴더폰의 단축번호 1번, 그리고 2번.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금기의 번호들이다.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이 길게 이어진다. 뻥이요. 귀를 찢는 굉음과 함께 하얀 연기가 골목을 뒤덮는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 귀를 막지만 정작 기계를 돌리는 주인은 태연하다. 박영감, 올해 74. 허름한 런닝셔츠 차림에 목에는 꼬질꼬질한 수건을 두른 동네 뻥튀기 장수. 하지만 그의 손은 기계의 압력 게이지를 마치 폭탄의 타이머를 다루듯 섬세하게 조작하고 있다. 아, 할아버지. 놀랐잖아요. 지나가던 아가씨가 눈을 흘기자 박영감은 빙글빙글 웃으며 귀에 손을 갖다 댄다. 뭐라고? 안 들려. 귀가 먹어서. 그는 능청스럽게 갓 튀겨진 뻥튀기를 봉지에 담는다. 그때 그의 허리춤에 매달린 구식 무전기가 아주 미세하게 진동한다. 일반 전화벨 소리가 아니다. 특정 주파수에서만 울리는 모스 부호 형태의 진동. 비, 비, 비. 긴급 신호였다. 박영감의 뻥튀기 담던 손이 허공에서 멈춘다. 장난기 가득하던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진지하게 바뀐다. 그는 주위를 살핀 뒤 노점 아래 숨겨둔 낡은 배낭을 꺼낸다. 오늘은 장사 끝. 문 닫습니다. 네. 아직 해가 중천인데 손님들의 불평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
박영감은 뻥튀기 기계의 중요 부품을 능숙하게 분리한다. 단순한 기계 부품이 아니다. 그것은 유사시 강력한 사제 폭발물로 변환 가능한 특수 합금관이다. 올빼미가 울었어. 박영감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진다. 15년 만의 호출이다. 윙, 윙. 전동 카트 한 대가 가파른 언덕길을 거침없이 올라간다. 야쿠르트와 우유가 가득 실린 카트 위에 선글라스를 낀 멋쟁이 할머니가 타고 있다. 최 여사, 올해 일은 동네 모든 아주머니들의 말동무이자 누구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꿰뚫고 있는 정보통. 그녀의 선글라스 안쪽에는 실시간으로 골목의 CCTV 화면이 전송되는 소형 모니터가 부착되어 있다. 302호 세댁, 우유는 문 앞에 뒀어. 그리고 남편 바람 피우는 거 아니니까 의심 좀 그만해. 어제 야근한 거 맞아. 내역 조회해 보니까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었더라.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카트를 몰던 최 여사. 그녀의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에 붉은색 경고등이 들어온다. 코드, 어웨이크. 최 여사는 급브레이크를 잡는다. 카트가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춰선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고 화면을 확인한다. 명자 언니. 화면에는 방금 전 시계방에서 벌어진 사건의 영상이 누군가에 의해 지워지기 직전의 상태로 떠 있다. 최 여사는 혀를 찬다. 늙어서 성질머리는 여전하네. 혼자서 뭘 하겠다고. 그녀는 카트의 방향을 급격하게 튼다. 배달은 끝났다. 이제 수금이 아니라 복수를 하러 갈 시간이다. 최 여사는 카트에 숨겨진 버튼을 누른다. 카트 하단부에서 노트북과 도청 장비들이 서랍처럼 스르륵 튀어나온다. 명자의 시계방. 가게 셔터가 내려가 있다. 하지만 그 안은 오랜만에 켜진 백열등 불빛으로 환하다. 좁은 작업대 주위로 3명의 노인이 둘러앉아 있다. 명자, 박영감, 그리고 최 여사. 그들 앞에는 떡볶이와 순대 대신 분해된 시계 부품과 낡은 총기 손질 도구, 그리고 복잡한 전선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아이고, 허리야. 오는 길에 카트 배터리가 나가서 끌고 오느라 죽는 줄 알았네. 최 여사가 허리를 두드리며 파스 하나를 꺼내 목 뒤에 척 붙인다. 화한 맨솔 냄새가 좁은 공간에 퍼진다. 시원 파스였다. 그녀는 남은 파스를 박영감에게도 건넨다. 영감님도 하나 붙이슈. 폭탄 만들다가 손목 나가지 말고. 뭐? 안 들려. 박영감은 짐짓 딴청을 피우면서도 파스를 받아들고 희죽 웃는다. 그의 손은 이미 뻥튀기 기계 부품을 소형 점착 폭탄으로 개조하고 있다. 명자는 말없이 작업대 중앙에 마이크로 SD카드를 올려놓는다. 이게 그 물건이야. 배 회장이란 놈이 목숨 걸고 찾는 장부. 최 여사가 돋보기를 끼고 카드를 살핀다. 그녀가 가져온 노트북에 카드를 연결하자 화면에 암호화된 파일들이 쏟아진다. 호, 이거 봐라. 정계, 재계, 심지어 검찰까지. 대한민국 내로라 하는 놈들 약점이란 약점은 다 모아놨네. 이거 터지면 나라가 뒤집어지겠어. 터트려야지. 명자가 짧게 대꾸한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기름종이에 쌓인 낡은 가죽 케이스를 꺼낸다. 케이스를 열자 검게 빛나는 금속 부품들이 드러난다. 15년 전 그녀가 사용했던 저격용 라이플의 조준경이다. 놈들은 내 친구를 건드렸어. 그리고 이 골목을 짓밟으려 해.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 명자는 조준경의 렌즈를 헝겊으로 닦는다. 그녀의 눈빛이 렌즈에 반사되어 번뜩인다. 다들 몸은 좀 굳었겠지만 감은 살아있지? 박영감이 뇌관을 조립하며 대답한다. 녹슨 칼이
상처는 더 깊게 내는 법이지. 파상풍까지 덤으로 주고 말이야. 최 여사도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며 웃는다. 걱정 마 언니. 내 카트는 포르쉐보다 빠르고 내 정보망은 국정원보다 정확하니까. 명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든든하다. 혼자가 아니다. 그녀는 작업대 위에 놓인 골목 지도를 펼친다. 놈들이 곧 다시 올 거야. 이번엔 조무래기들이 아니겠지. 우리가 먼저 친다. 작전명은? 박영감이 묻는다. 명자는 잠시 침묵한다. 가게 벽에 걸린 수천 개의 시계들. 멈춰있던 혹은 제멋대로 가던 시간들이 이제 하나의 목표를 향해 흐르기 시작했다. 마지막 청소. 명자의 선언과 함께 새 노인의 손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밤은 깊었고 종로의 낡은 골목 안에서 가장 위험한 사자들이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다음날 새벽 2시 달빛조차 스며들지 못하는 종로 시계골목의 깊은 밤.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스멀스멀 기어나온다. 낮에 왔던 독사 패거리와는 차원이 다르다. 발소리 하나 내지 않는 잘 훈련된 사냥개들. 배 회장이 보낸 전문 해결사 청소팀 12명이다. 목표는 시계방이다. 안에 있는 건 쥐새끼 3마리뿐. 조용히 처리하고 물건만 회수한다. 팀장인 김 실장이 수신호로 지시한다.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사시미 칼이 들려있다. 노인네 셋을 상대하기엔 과분한 전력이나 배 회장의 불호령이 있었기에 방심은 없다. 그들은 미로 같은 골목을 익숙하게 파고든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다. 이 골목의 밤은 낮보다 더 많은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쥐새끼들이라. 말을 아주 예쁘게도 하네. 골목 입구 전봇대 위. 복잡하게 얽힌 전선들 사이에 숨겨진 소형 카메라가 놈들의 움직임을 낱낱이 비추고 있다. 근처 폐지 수거 창고 안. 최 여사는 모니터를 보며 코웃음을 친다. 그녀의 손에는 진한 홍삼 스틱이 들려있다. 그녀는 홍삼 액기스를 쭉 짜 마시며 입맛을 다진다. 아우, 쓰다써. 근데 힘은 좀 나네. 역시 밤샘 작업엔 홍삼이라니까. 최 여사는 빈 껍질을 던져버리고 마이크를 잡는다. 그녀의 목소리가 인이어를 통해 골목 곳곳에 매복한 동료들에게 전달된다. 선수 입장했습니다. 총 12명. 3시 방향 골목으로 진입 중. 선두는 키 180 정도의 멸치, 후미는 덩치 큰 곰탱이. 지지직. 박영감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알았다. 오버. 내 뻥튀기 맛 좀 보여줄 준비 끝났다. 오버. 영감님, 오버 좀 그만해. 무전기 처음 써? 명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끼어든다. 집중해. 놈들이 사정권에 들어왔어. 김 실장은 시계방 앞에 도착했다. 셔터는 내려가 있고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다. 너무 조용하다. 마치 무덤처럼. 셔터 열어. 김 실장의 지시에 부하 하나가 쇠지렛대를 셔터 틈에 끼워 넣는다. 기익. 쇠 긁히는 소리가 정적을 찢는다. 셔터가 반쯤 올라가고 김 실장이 먼저 몸을 숙여 안으로 들어가려는 찰나. 딸각. 발밑에서 무언가 밟히는 소리가 난다. 동시에 시계방 천장에 매달려 있던 양철통 뚜껑이 열린다. 뭐야? 쿠구구구. 하얀 가루 폭탄이 놈들의 머리 위로 쏟아진다. 박영감이 특수 배합한 고춧가루 캡사이신 밀가루다. 으악. 눈. 내 눈. 콜록. 콜록. 순식간에 시계방 앞은 아비규환이 된다. 매운 고춧가루가 섞인 미세한 밀가루 입자가 놈들의 눈과 코, 기도를 사정없이 공격한다. 앞이 보이지 않는 하얀 연기 속에서 해결사들은 허우적대며 서로 부딪히고 넘어진다. 당황하지 마.
흩어지지 마라. 김 실장이 소매로 입을 막으며 고함친다. 하지만 이미 그들은 도간에 든 쥐다. 피웅. 어둠 속에서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린다. 이어 둔탁한 타격음이 터진다. 퍽! 아! 가장 먼저 쇠지렛대를 들고 있던 부하가 손목을 부여잡고 비명을 지른다. 그의 손등 뼈가 함몰되어 있다. 피웅! 퍽! 이번엔 무릎이다. 도망치려던 덩치 큰 녀석이 오금이 꺾이며 바닥에 처박힌다. 누구냐? 나와. 김 실장은 허공을 향해 칼을 휘두른다. 보이지 않는다. 밀가루 연막 너머 어둠 속에 누군가가 있다. 총성은 없다. 오직 바람을 가르는 파열음과 부하들의 비명소리뿐. 건물 옥상 난간. 명자는 어둠 속에 녹아든 채 서 있다. 그녀의 손에는 짱짱한 고무줄이 달린 Y자형 새총이 들려 있다. 탄화는 쇠구슬. 그녀가 시계 베어링으로 쓰던 지름 8mm짜리 강철 구슬이다. 명자는 고무줄을 팽팽하게 당긴다. 그녀의 흐릿한 눈동자가 연기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놈들의 관절을 정확히 조준한다. 바람 없음. 거리 15m. 타깃 오른쪽 어깨. 탁. 명자의 손을 떠난 쇠구슬은 마치 유도탄처럼 날아가 놈의 급소를 때린다. 칼을 쥐고 있던 놈의 어깨가 탈골된다. 칼이 힘없이 바닥에 떨어진다. 명자는 쉬지 않는다. 다시 장전. 다시 발사. 그녀의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빠르다. 여기는 3층. 좌측에 두 놈 도망간다. 방 영감의 무전이 들린다. 접수. 명자는 몸을 돌려 골목 반대편으로 뛰어가는 두 놈을 향해 새총을 겨눈다. 움직이는 표적. 하지만 명자에게는 멈춰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피웅, 피웅. 두 발의 쇠구슬이 동시에 날아간다. 앞서가던 놈의 뒤통수, 뒤따르던 놈의 종아리. 퍽, 퍽, 그악. 두 놈이 동시에 고꾸라진다. 그 모습은 마치 볼링핀이 쓰러지는 것처럼 경쾌했다. 5분 뒤 밀가루 연기가 서서히 거친다. 골목 바닥에는 12명의 해결사들이 각기 다른 자세로 널브러져 신음하고 있다. 성한 곳 하나 없이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기절한 상태다. 유일하게 서 있는 건 김 실장뿐. 하지만 그 역시 꼴이 말이 아니다. 온몸이 하얀 가루 범벅인데다 양쪽 허벅지에 쇠구슬을 맞아 다리가 후들거린다. 뚜벅, 뚜벅. 어둠 속에서 3명의 노인이 걸어 나온다. 방독면을 벗은 박영감이 손에 든 뻥튀기 강철 튜브를 어깨에 걸치며 낄낄댄다. 어때? 우리 집 뻥튀기 맛이 좀 맵지? 청양고추를 갈아 넣어서 말이야. 최 여사는 전동 카트라이트를 김 실장의 얼굴에 정면으로 비춘다. 눈부셔? 그러게 밤늦게 남의 동네는 왜 와서 난리야. 잠도 못 자게. 그리고 중앙에 선 신명자. 그녀는 새총을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김 실장 앞으로 다가간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지만 김 실장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친다. 칼을 든 손이 달달 떨린다. 오지 마. 오지 말라고. 김 실장이 발악하듯 칼을 내지른다. 하지만 명자는 피하지 않는다. 그녀의 상체가 유령처럼 살짝 기울어진다. 칼날이 명자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탁! 명자의 손이 김 실장의 손목을 낚아챈다. 노인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악력. 우드득. 아! 김 실장의 손목이 기괴한 각도로 꺾인다. 칼이 바닥에 떨어진다. 명자는 비명 지르는 김 실장의 멱살을 잡고 자신의 눈앞으로 끌어당긴다. 잘 들어. 명자의 눈동자가 김 실장의 공포에 질린 눈을 꿰뚫는다. 가서 전해. 내 주인한테.
숨바꼭질은 끝났다고. 명자는 김 실장을 쓰레기 던지듯 바닥에 내동댕이 친다. 그리고 다음엔 직접 오라고 해. 내 시계방엔. 명자가 바닥에 떨어진 김 실장의 칼을 발로 밟아 부러뜨린다. 더 이상 쥐새끼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으니까. 김 실장은 부러진 칼날을 보며 오줌을 지린다. 그는 네 발로 기다시피 하여 쓰러진 부하들을 버려두고 골목 밖으로 도망친다. 그 뒷모습을 보며 박영감이 혀를 찬다. 쯧쯧, 요즘 젊은 것들은 끈기가 없어. 우리 때는 다리가 부러져도 포복으로 갔는데 말이야. 최 여사가 카트에서 물티슈를 꺼내 명자에게 건넨다. 언니, 손 닦아. 더러운 거 묻었잖아. 명자는 덤덤하게 손을 닦으며 아수라장이 된 골목을 둘러본다. 쓰러진 해결사들 사이로 새벽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온다. 승리는 달콤하다. 하지만 명자는 알고 있다. 이것은 전초전일 뿐이라는 것을.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배 회장은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치우자. 날 밝기 전에. 명자의 말에 박영감과 최 여사가 익숙하게 움직인다. 그때 최 여사의 태블릿 PC에서 경고음이 울린다. 비. 언니, 이거 좀 봐. 배 회장 놈, 미쳐도 단단히 미쳤나 봐. 최 여사가 보여준 화면. 그곳에는 뉴스 속보가 뜨고 있다. 속보, 종로 재개발 구역 화재 발생. 방화 의심. 화면 속 장소는 바로 떡볶이 대기 입원해 있는 병원 근처 상가다. 아니, 단순한 상가가 아니다. 불길이 번지고 있는 방향은 명확하게 병원 건물을 향하고 있다. 명자의 눈이 다시금 크게 흔들린다. 놈들은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 판을 뒤엎으려 하고 있다. 가장 비열하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운전해. 명자가 최 여사의 카트에 올라탄다. 병원으로 간다. 매캐한 검은 연기가 밤하늘을 뒤덮는다. 병원 별관 쪽 상가 건물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있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 다급하게 대피하는 환자들의 비명. 현장은 아비규환이다. 저기야. 떡볶이 할매 병실은 저쪽이라고. 최 여사가 운전하는 전동 카트가 소방 호스 사이를 요리조리 피하며 병원 본관으로 질주한다. 다행히 불길은 본관까지 번지지 않았지만 연기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다. 명자는 카트에서 뛰어내린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스친다. 이 화재는 단순한 방화가 아니다. 시선을 돌리기 위한 연막작전. 놈들의 진짜 목표는 혼란을 틈타 인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언니, 나도 가. 최 여사가 노트북을 챙겨 들고 뒤따르려 하지만 명자가 손을 들어 제지한다. 아니, 너는 여기서 CCTV를 확보해. 놈들이 빠져나가는 루트를 찾아야 해. 하지만 박영감, 나랑 같이 가. 박영감이 헉헉거리는 숨을 삼키며 배낭을 고쳐맨다. 그의 얼굴은 그을음투성이지만 눈빛만은 형형하다. 염라대왕이랑 하이파이브 할 때까지는 같이 가야지. 두 노인이 병원 로비로 뛰어들어간다. 대피하는 인파를 거스르는 유일한 역주행이다. 605 입원실 복도. 텅 비었다. 다른 층은 대피하느라 난리통인데 떡볶이 대기 입원한 6층 VIP 병동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하다. 복도 끝에 서 있어야 할 당직 간호사도 보이지 않는다. 오직 비상구 유도등만이 파르라니 깜빡거린다. 조심해. 냄새가 나. 명자가 낮게 속삭인다. 피 냄새다. 그리고 화약 냄새. 접어. 복도 양쪽 끝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나타난다. 골목에서 마주친 양아치들과는 다르다. 움직임에 군더더기가 없다. 손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이 들려 있다. 배 회장이 아껴둔 친위대,
코드 블랙팀이다. 신명자 씨 되십니까? 가운데 선 팀장이 정중하지만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묻는다. 물건을 가져오셨으면 넘기시죠. 그러면 친구분은 편안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철컥. 병실 문이 열리고 휠체어에 묶인 떡볶이 댁이 끌려 나온다. 그녀의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고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다. 관자놀이에는 차가운 총구가 겨누어져 있다. 읍. 떡볶이 댁이 명자를 보고 몸부림친다. 명자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린다. 비겁한 놈들. 비즈니스입니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팀장이 손을 까딱하자 사내들이 포위망을 좁혀온다. 총구 5개가 명자와 박영감을 향한다. 영감. 명자가 입술을 떼지 않고 복화술로 부른다. 준비됐지? 언제든. 박영감이 배낭끈을 움켜쥔다. 명자가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는 척하며 손을 높이 든다. 여기 있다. 장부. 팀장의 시선이 순간 손으로 쏠린다. 그 0.1초의 틈. 지금이야. 엎드려. 명자의 외침과 동시에 박영감이 배낭에서 야구공만한 물체를 꺼내 바닥에 힘껏 내리꽂는다. 쾅! 폭발음 대신 강력한 성광과 함께 굉음이 터진다. 박영감 특제 소리 폭탄이다. 좁은 복도 안에서 증폭된 소음은 고막을 찢을 듯한 충격을 준다. 으악! 청각 보호 장비가 없는 킬러들이 귀를 감싸며 비틀거린다. 귀가 어두운 박영감에게는 별 타격이 없다. 뛰어. 명자야. 박영감이 연기 속으로 뛰어들어 가장 가까운 킬러의 정강이를 걷어찬다. 명자는 떡볶이 댁을 향해 질주한다. 타탕, 탓. 시야를 잃은 킬러들이 무차별 사격을 가한다. 총알이 벽에 박히며 콘크리트 가루가 튄다. 박영감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다. 허벅지다. 검붉은 피가 병원복 바닥으로 퍼져나간다. 영감. 명자가 멈칫하며 뒤를 돌아본다. 까라고. 이 할망구야. 박영감이 피를 토하듯 소리치며 다친 다리로 킬러의 발목을 물고 늘어진다. 자신의 몸을 방패막이로 삼은 것이다. 명자의 눈에 물기가 차오른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떡볶이 댁에게 달려간다. 하지만 거기까지. 차가운 금속성이 명자의 이마에 닿는다. 어느새 정신을 차린 팀장이 명자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있다. 그의 귀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지만 눈빛만은 살기로 번들거린다. 늙은이들이 제법이네. 하지만 놀이는 끝났어. 명자는 멈춰선다. 박영감은 쓰러져 있고 떡볶이 댁은 인질로 잡혀 있다. 자신마저 제압당했다. 완벽한 패배. 절망적인 상황. 시계 내놔. 그리고 저 할망구도 처리해. 팀장의 지시에 부하 하나가 떡볶이 댁을 향해 칼을 들어 올린다. 명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 안 돼. 또 잃을 순 없어. 내 사람들, 내 가족들. 명자의 시선이 흔들린다. 공포, 분노, 무력감.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문득 세상이 느려지기 시작한다. 팀장의 거친 숨소리, 떨어지는 핏방울, 복도 끝에서 돌아가는 환풍기 팬의 회전. 모든 것이 프레임 단위로 끊겨 보인다. 명자의 떨리던 손이 거짓말처럼 멈춘다. 백내장이라던 흐릿한 동공이 확장되며 홍채의 색이 짙어진다. 15년 전 국정원 지하실에 봉인해 두었던 감각이 깨어난다. 절대 정지. 명자는 호흡을 멈춘다. 심장 박동마저 1분의 10회 미만으로 떨어진다. 그녀의 뇌가 초고속으로 상황을 연산한다. 타깃, 팀장, 거리 0.5m.
오른손 권총 파지. 검지 힘 들어감. 타깃, 칼 든 놈, 거리 3미터. 칼 내리는 속도 1.2초. 내 무기 없음. 아니 있다. 명자의 시선이 팀장의 가슴 주머니에 꽂힌 낡은 만년필에 머문다. 죽어라. 부하가 떡볶이 댁을 향해 칼을 내리찍는 순간 팍! 명자의 왼손이 팀장의 총신을 쳐내며 동시에 오른손으로 그의 가슴팍에서 만년필을 뽑아낸다. 푹! 금속 펜촉이 팀장의 손목 신경을 정확히 관통한다. 아! 총이 바닥에 떨어진다. 명자는 떨어지는 총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낚아챈다. 그 동작은 너무나 유려해서 마치 춤을 추는 것 같다. 탕! 명자가 쏜 총알이 떡볶이 댁을 위협하던 부하의 칼날을 튕겨낸다. 칼이 허공으로 날아간다. 탕! 탕! 이어지는 두 발. 부하의 양 어깨를 정확히 관통한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놈이 쓰러진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다. 남은 킬러들이 당황하여 총구를 돌리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각성한 올빼미 앞에서 그들은 어린아이나 다름없다. 움직이면 심장을 뚫는다. 명자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불어오는 바람보다 차갑다. 그녀는 총구를 팀장의 미간에 고정한 채 서 있다. 그녀의 등 뒤로 거대한 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른다. 너, 정체가 뭐야? 손목을 부여잡고 뒷걸음질 치는 팀장.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명자를 본다. 방금 전까지의 힘없는 노파는 온데간데 없다. 그곳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험했던 저격수가 서 있을 뿐이다. 시계 수리공. 명자가 차갑게 대답하며 한 걸음 다가간다. 구두굽 소리가 복도에 울린다. 또각. 고장난 것들을 고치러 왔지. 너희 같은 불량품들 말이야. 명자는 팀장의 무릎을 걷어차 꿇어앉힌다. 그리고 총구를 그의 입안에 처박는다. 말해. 배 회장, 지금 어디 있어? 팀장은 덜덜 떨며 대답하지 못한다. 명자가 격처를 뒤로 당긴다. 철컥. 3초 준다. 하나. 말할게. 말하겠습니다. 팀장이 울부짖으며 다급하게 외친다. 스카이타워. 오늘 밤 10시. 창립기념 파티가 있어. 거기 펜트하우스에 있어. 명자는 총을 거두고 개머리판으로 팀장의 기절 혀를 가격한다. 퍽! 팀장이 짐짝처럼 쓰러진다. 상황 종료. 명자는 거칠게 숨을 몰아쉰다. 극한의 집중력을 쓴 탓에 현기증이 인다. 하지만 쉴 틈이 없다. 영감, 괜찮아? 명자가 박영감에게 달려간다. 박영감은 피 묻은 손으로 엄지를 치켜 세운다. 얼굴은 창백하지만 특유의 장난기 어린 미소는 여전하다. 아이고, 우리 명자씨, 아직 솜씨 안 죽었네. 내가 이 구경하려고 여태 살았나 봐. 말하지 마. 지혈부터 해야 해. 명자가 윗옷을 찢어 박영감의 허벅지를 묶는다. 그때 휠체어에 묶여있던 떡볶이 댁이 흐느끼며 명자의 손을 잡는다. 언니 무서웠어. 근데 언니 누구야? 명자는 친구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아준다. 거칠고 투박한 고생만 한 손이다. 이 손을 지키기 위해 자신은 다시 피를 묻혔다. 나 그냥 명자야. 내 친구 신명자. 명자는 떡볶이 댁의 눈물을 닦아준다. 그리고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난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 저 멀리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 화려하게 빛나는 스카이타워가 보인다. 배 회장이 있는 곳. 모든 악의 근원. 띠링. 최 여사의 문자가 도착한다. CCTV 확보 완료. 경찰 오고 있어. 일단 피해야 해.
명자는 박영감을 부축해 일으킨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과거의 망령과 싸우는 것은 이것으로 끝이다. 이제 사냥을 끝낼 시간이다. 가자. 아직 청소가 덜 끝났어. 명자의 손에 들린 총이 차가운 조명을 받아 서늘하게 빛난다. 서울의 밤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는 100층 높이의 마천루 스카이타워. 그 꼭대기층 펜트하우스에서는 화려한 불꽃놀이와 함께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다. 대한민국 상위 1%라 불리는 자들이 모인 백사회의 창립기념 파티장이다. 자, 모두 잔을 드십시오. 우리 백사회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하여. 단상 위에 선 배 회장이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건배사를 외친다. 값비싼 턱시도, 기름진 얼굴. 그는 자신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방금 전 해결사 팀장으로부터 처리 완료라는 문자를 받았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은 명자가 팀장의 휴대전화로 보낸 가짜 문자였다. 위하여. 수백 명의 정재계 인사들이 환호하며 샴페인을 들이켠다. 감미로운 클래식 선율이 흐르고 최고급 스테이크 냄새가 진동하는 이곳. 지상 100층의 천국이다. 하지만 그 시각 지하 5층 화물 하역장에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도착해 있다. 기익. 낡은 전동 카트 한 대와 배달용 오토바이가 화물 승강기 앞에 멈춰선다. 엔진 소리가 멎자 어둡고 축축한 지하 주차장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는다. 영감, 다리는 괜찮아? 명자가 오토바이 뒷좌석에서 내리며 묻는다. 박영감은 붕대로 칭칭 감은 허벅지를 절뚝거리면서도 사람 좋게 웃어 보인다. 거참, 걱정 마시라니까. 내 다리는 이미 15년 전에 나라에 바쳤어. 지금 붙어 있는 건 덤이야, 덤. 그는 등에 맨 커다란 배낭을 고쳐맨다. 배낭 안에서는 덜그럭거리는 금속 소리가 난다. 뻥튀기 기계를 개조해 만든 일명 대포 부품들이다. 언니, 보안 시스템 뚫었어. 지금부터 딱 10분이야. 그 안에 100층까지 올라가야 해. 최 여사가 태블릿 PC를 조작하며 말한다. 화면 속 붉은색 보안 경고등이 일제히 초록색으로 바뀐다. 그녀의 손가락은 피아니스트처럼 현란하게 움직인다. 화물용 승강기, 지금 내려온다. 웅웅거리는 기계음과 함께 거대한 승강기 문이 열린다. 세 노인은 서로의 눈을 마주본다. 주름진 눈과 휘어버린 머리카락.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청춘보다 뜨겁다. 가자. 밀린 숙제하러. 명자가 앞장선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이 들려 있다. 그 안에는 강석훈의 시계와 그녀가 평생을 함께 온 수리 도구들이 들어있다. 오늘 밤 그녀는 시계가 아닌 썩어빠진 권력을 수리할 생각이다. 승강기가 초고속으로 상승한다. 귀가 먹먹해진다. 숫자판이 빠르게 올라간다. 50, 70, 90. 도착하면 바로 시작이다. 영감은 조명부터 날려. 여사는 비상구 확보하고 명자의 지시는 간결하다.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인다. 어느새 그들은 동네 노인들이 아닌 작전명 올빼미 팀으로 돌아와 있다. 띵. 경쾌한 도착음. 100층이다. 문이 열리자마자 파티장의 웅성거림과 음악 소리가 쏟아져 들어온다. 입구를 지키던 경호원 2명이 허름한 차림의 노인들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뜬다. 뭐야? 당신들 누구? 말을 끝맺기도 전이었다. 택배 왔습니다. 박영감이 배낭에서 꺼낸 원통형 튜브를 경호원들 발밑으로 굴린다. 피슈. 튜브에서 회색 연기가 뿜어져 나온다. 최루가스와 연막탄을 섞은 박영감표 눈물 콧물 속 가스다. 콜록. 으악. 경호원들이 눈물을 흘리며 쓰러진다.
연기는 순식간에 복도를 타고 파티장 안쪽으로 흘러들어간다. 어머, 저게 뭐야? 불이야. 불이 났나 봐.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다. 우아하게 와인을 마시던 귀부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가고 점잖던 신사들이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밀치고 밟는다. 지상낙원은 1분 만에 지옥으로 변한다. 비상전력 차단. 최 여사가 태블릿 엔터키를 누른다. 팍! 파티장의 화려한 샹들리에와 조명들이 일제히 꺼진다. 칠흑 같은 어둠. 사람들의 공포는 극에 달한다. 야! 불 켜! 불 켜라고. 그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단 한 줄기 빛이 켜진다. 방 영감이 미리 설치해둔 서치라이트다. 그 강렬한 빗줄기는 단상 위에 서 있는 배 회장을 정확히 비춘다. 마치 죄인을 심판하는 법정의 조명처럼. 누구냐? 어떤 놈들이 감히. 배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고래고래 소리친다. 경호 팀장과 부하들이 배 회장을 둘러싸며 총을 꺼내든다. 나와라. 숨어서 장난질 치지 말고.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가 들려온다. 혼란스러운 비명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차분하고 규칙적인 발걸음. 연기 사이로 실루엣이 드러난다. 구분 등 낡은 카디건을 걸친 작은 체구의 할머니. 하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기운은 거대한 산처럼 압도적이다. 장난? 명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하지 않고도 파티장 전체를 울린다. 목숨 걸고 싸웠던 우리한테는 전쟁이었어. 내 놈들이 장난으로 던진 돌멩이에 우리는 피를 흘렸고. 명자는 서치라이트 불빛을 받으며 배 회장 앞으로 천천히 걸어나간다. 저 여자는. 배 회장의 눈이 경악으로 물든다. 죽었다고 보고받았던 신명자. 과거 국정원 최고의 살수였던 올빼미가 살아있는 눈빛으로 자신을 노려보고 있다. 뭐하고 있어? 저 늙은이 쏴버려. 배 회장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친다. 경호원 5명이 일제히 명자를 향해 총구를 겨눈다. 움직이지 마. 하지만 명자는 멈추지 않는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다. 마치 죽음조차 그녀를 피해갈 것 같은 기세. 타탕! 경호원 하나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발포한다. 총알이 명자의 어깨를 스친다. 옷이 찢어지고 피가 배어나온다. 하지만 명자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는다. 오히려 피 냄새가 그녀의 감각을 더욱 날카롭게 깨운다. 절대 정지. 다시 한번 세상이 멈춘다. 날아오는 총알의 궤적, 경호원들의 호흡, 배 회장의 떨리는 동공. 모든 것이 명자의 손바닥 위에 있다. 명자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낸다. 총이 아니다. 수십 개의 작은 쇠구슬들. 그리고 강력한 자석이 달린 특수 장갑. 촤라락. 명자가 허공에 손을 뿌린다. 쇠구슬들이 부채꼴 모양으로 퍼져나간다. 단순히 던진 것이 아니다. 손가락의 탄력을 이용해 회전을 건 그녀만의 필살기, 산탄 투척이다. 깡, 챙, 퍼, 아!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진다. 쇠구슬들이 경호원들의 총신을 때려 총을 떨어뜨리게 하고 어떤 구슬은 천장의 스프링클러 센서를 정확히 가격한다. 촤아! 스프링클러가 터지며 물줄기가 쏟아진다. 순식간에 물바다가 된 파티장. 경호원들은 미끄러운 바닥과 쏟아지는 물줄기에 시야를 뺏겨 허둥댄다. 그 틈을 타 명자는 경호원들 사이를 춤추듯 빠져나간다. 관절을 꺾고 급소를 지르고 다리를 건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상대를 무력화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아름다운 살인 기술. 하지만 그녀는 죽이지 않는다. 단지 뼈를 부러뜨릴 뿐. 우당탕, 쿵,
마지막 경호원이 바닥에 처박힌다. 이제 단상 위에는 흠뻑 젖은 배 회장과 신명자 단둘뿐이다. 배 회장은 덜덜 떨며 주저앉는다. 그의 비싼 턱시도는 물에 젖어 볼품없이 구겨졌고 권위적이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다. 살려줘. 돈은 얼마든지 줄게. 원하는 게 뭐야? 시계방? 건물? 아니면 내 재산 절반? 배 회장이 비굴하게 손을 비빈다. 명자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긴다. 차가운 물줄기 아래서 그녀의 눈빛은 더욱 서늘하게 빛난다. 돈? 명자가 피식 웃는다. 그 웃음이 너무나 허탈하고 또 슬퍼 보여서 배 회장은 숨을 멈춘다. 너희들이 뺏어간 건 돈이 아니야. 우리가 평생을 지켜온 시간이고 자존심이고 내 친구의 웃음이야. 명자는 주머니에서 강석훈의 시계를 꺼낸다. 그리고 배 회장의 눈앞에 흔들어 보인다. 이걸 찾나? 그거 이리 내놔. 그건 내 거야. 배 회장이 시계를 뺏으려 손을 뻗는다. 하지만 명자는 가볍게 피하며 시계를 높이 들어 올린다. 아니, 이건 내 죄의 증거고 내가 치러야 할 죗값의 무게다. 그때 최 여사의 목소리가 파티장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진다. 그녀가 마이크 시스템을 해킹한 것이다. 아, 신사숙녀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백사회의 아주 특별한 기념 영상을 상영하겠습니다. 파티장 전면에 대형 스크린이 켜진다. 그곳에는 배 회장이 킬러들에게 살인을 청부하는 영상,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건네는 영상, 그리고 시계 골목을 밀어버리라고 지시하는 육성이 적나라하게 재생된다. 이것 꺼. 당장 끄란 말이야. 배 회장이 발악하며 소리치지만 이미 늦었다. 도망치려던 하객들도 발을 멈추고 스크린을 쳐다본다. 경멸과 충격의 시선들이 배 회장에게 꽂힌다. 명자는 배 회장의 멱살을 잡아 일으킨다. 그리고 그의 귀에 나직하게 속삭인다. 들리지? 너의 왕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윙, 윙. 멀리서 경찰차와 헬기 소리가 들려온다. 이번에는 매수된 경찰이 아니다. 최 여사가 방송국과 검찰 특수부에 동시에 제보를 넣은 진짜 정의가 오고 있다. 명자는 배 회장을 밀쳐내고 시계를 바닥에 내려놓는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낡은 드라이버를 꺼내 시계 뒷백을 연다. 마지막 술이야. 명자의 손이 마이크로 칩을 꺼내든다. 배 회장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닥을 기며 명자의 다리를 붙잡는다. 안 돼. 제발. 그것만은. 명자는 배 회장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친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향해 있다. 하지만 그녀가 보고 있는 건 저 아래 어두운 골목.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작고 따뜻한 세상이다. 끝났다. 명자가 칩을 높이 쳐든 순간 헬기 서치라이트가 펜트하우스 창문을 뚫고 들어와 그녀를 비춘다. 눈부신 빛 속에서 명자는 마치 승천하는 영웅처럼 혹은 고독한 순교자처럼 서 있다. 차가운 수갑이 배 회장의 손목에 채워진다. 철컥. 그 소리는 그 어떤 시계 소리보다 명쾌하고 단호하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 배 회장이 거품을 물고 발악한다. 하지만 들이닥친 검찰 수사관들은 요지부동이다. 그들 뒤에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거대 비리의 몸통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다. 백이철 씨, 당신을 살인교사, 뇌물수수, 그리고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의 건조한 목소리. 그것으로 끝이었다. 평생을 법 위에 군림하며
자신의 시간만은 영원할 거라 믿었던 독재자의 몰락. 명자는 그 소란스러운 풍경을 뒤로하고 조용히 등을 돌린다. 더 이상 볼 필요도 없다. 고장난 시계는 폐기 처분되었으니까. 그녀는 펜트하우스의 깨진 통유리 창가로 다가간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이 지나고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다. 끝났네. 명자는 깊은 숨을 내쉰다. 15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커다란 돌덩이가 이제야 툭 하고 떨어져 나간 기분이다. 그녀는 주머니 속의 낡은 시계 드라이버를 만지작거린다. 손끝에 전해지는 쇠의 감촉이 오늘따라 차갑지 않고 따뜻하다. 스카이타워 1층 로비. 경찰 통제선 밖으로 구름대 같은 기자들이 몰려 있다. 하지만 명자와 실버팀은 그들을 피해 건물 뒤편 화물 출구로 빠져나온다. 아이고, 삭신이야. 내 허리가 나만하질 않겠어. 최 여사가 전동 카트에 기대어 끙끙 앓는 소리를 낸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소녀처럼 들뜬 웃음이 번져 있다. 그녀의 손에는 검찰에 넘기고 남은 배 회장의 비자금 장부 사본이 들려 있다. 물론 이건 나중에 좋은 곳 양로원 기부에 쓰일 보험이다. 허리는 무슨, 아까 보니까 날아다니던데? 왕년에 나이트 좀 다녔나 봐? 박영감이 붕대감은 다리를 절뚝이며 농담을 던진다. 그의 얼굴은 그을음과 피범벅이지만 표정만큼은 천만금을 얻은 사람보다 밝다. 그는 주머니에서 쭈글쭈글해진 담배 한 개비를 꺼내려다 명자의 눈치를 보고 슬그머니 집어넣는다. 다들 고생했어. 명자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한다. 무뚝뚝한 그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다. 명자는 알고 있다. 이 늙고 병든 몸으로 오직 의리 하나 때문에 사지로 뛰어들었다는 것을. 고생은 무슨, 오랜만에 피가 좀 돌더만. 이대로 죽으면 억울해서 어쩌나 했는데 저승 갈 때 가져갈 무용담 하나는 생겼잖아. 박영감이 호탕하게 웃는다. 그 웃음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경쾌하게 울려 퍼진다. 새 노인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려준다. 말하지 않아도 안다. 우리는 늙었지만 낫지는 않았다는 것을. 그때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온다. 병원에서 대피했던 떡볶이 댁이 구급대원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달려오고 있다. 휠체어도 없이 링거팩을 손에 든 채 언니, 명자 언니. 울먹이는 목소리. 명자의 눈시울이 붉어진다. 그녀는 한 걸음에 달려가 떡볶이 댁을 껴안는다. 미안해. 나 때문에. 아니야. 살았으면 됐어. 다들 무사하면 된 거야. 떡볶이 댁은 명자의 피 묻은 등을 쓸어내리며 엉엉 운다. 그 투박한 손길이 명자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완전히 녹여내린다. 명자는 친구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아주 오랜만에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린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던가. 격렬했던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따스한 아침 햇살이 내리쬐다. 4명의 노인이 서로를 부둥켜 안은 그 위로 황금빛 태양이 찬란하게 떠오른다. 3개월 후 종로 시계골목. 계절이 바뀌었다. 스산하던 골목에 늦봄의 기운이 완연하다. 재개발은 전면 보류되었다. 배 회장의 구속과 함께 건설사의 비리가 터지면서 서울시는 이 골목을 근대문화유산 보존지구로 지정했다. 이제 깡패들은 없다. 대신 카메라를 든 젊은 관광객들과 추억을 찾아온 중년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명자 시계 수리점. 새로 단 칠도 하지 않은 여전히 낡은 간판. 하지만 가게 앞에는 예전에는 볼 수 없던 화사한 꽃화분들이 놓여 있다. 떡볶이 댁이 가져다 놓은 철쭉이다. 드르륵. 미닫이 문이 열리고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훅 풍긴다. 밥 먹자. 오늘 메뉴는 잔치국수야.
떡볶이 대기 쟁반을 머리에 이고 들어온다. 그 뒤로 박 영감과 최 여사가 잇따라 들어온다. 가게가 좁아 터질 듯 북적거린다. 아, 국수가 불겠어. 빨리 상표. 박 영감이 작업대 위의 시계들을 한쪽으로 치우려 하자 명자가 핀셋으로 그의 손등을 탁 친다. 허허, 손대지 마. 손님 거야. 치, 더럽게 깐깐하네. 국수나 드슈. 내가 오늘 특별히 지단 많이 넣었으니까. 좁은 작업대가 순식간에 식탁으로 변한다. 모락모락 김이 나는 국수 4그릇. 후루룩 후루룩. 면치기 소리가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와 어우러져 기가 막힌 화음을 만들어낸다. 그나저나 언니 그거 봤어? 신문에 우리 얘기 또 나왔더라. 골목을 지킨 실버 어벤져스라나 뭐라나. 최 여사가 스마트폰을 내밀며 호들갑을 떤다. 화면 속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그들의 활약상이 대서특필되어 있다. 나 부끄럽게 뭘 그런 걸 봐. 밥이나 먹어. 명자는 짐짓 무심한 척 국물만 들이켠다. 하지만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는 걸 아무도 모르지 않는다. 근데 명자씨, 눈은 좀 어때? 요새 병원 다니잖아. 박 영감의 물음에 모두의 시선이 명자에게 쏠린다. 백내장 수술? 평생 그녀의 위장막이었던 흐릿한 눈을 이제는 진짜로 치료받고 있다. 잘 보여. 너무 잘 보여서 탈이지. 영감님 이 사이에 낀 고춧가루까지 다 보이니까. 애인? 진짜? 박 영감이 황급히 거울을 찾으며 소동을 피운다. 와하. 가게 안이 웃음소리로 가득 찬다. 평범하다. 너무나 평범해서 눈물이 날 만큼 소중한 일상이다. 총성도 비명도 없는 오직 사람 사는 냄새만이 가득한 시간. 딸랑. 가게 문에 달린 풍경이 맑게 울린다. 교복을 입은 남학생 하나가 쭈뼛거리며 들어온다. 손에는 낡은 손목시계가 들려있다. 저기, 할머니, 이거 고칠 수 있을까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건데, 다른 데서는 부품이 없다고. 명자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학생에게 다가간다. 그녀는 맑아진 눈으로 학생의 시계를 받아든다. 1960년대식 세이코. 태엽이 끊어지고 유리에 금이 간 세월의 풍파를 맞은 시계다. 명자는 시계를 귀에 대본다. 소리가 없다. 심장이 멈춘 녀석이다. 하지만 명자는 안다. 이 시계는 죽은 게 아니라 잠시 쉬고 있을 뿐이라는 걸. 고칠 수 있어. 명자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학생의 얼굴이 환해진다. 정말요? 그럼 시계는 주인이 기억해주는 한 절대 죽지 않아. 명자는 작업대에 앉아 돋보기를 쓴다. 그리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시계의 뒷백을 연다. 작고 복잡한 우주가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다. 멈춰버린 톱니바퀴들. 이제 그녀는 이 작은 우주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다.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추억을 지키기 위해서. 창밖으로 따스한 봄볕이 쏟아져 들어와 명자의 은빛 머리카락을 비춘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는다. 가장 평화롭고 가장 완벽한 리듬으로 움직일 뿐이다. 째깍. 마침내 멈췄던 초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삶은 계속된다. 흐르는 시간처럼 우리네 인생도 멈추지 않고 흘러갈 것이다. 때로는 고장나고 때로는 멈춰 서더라도 서로를 고쳐주고 닦아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면 우리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일 테니까. 명자는 시계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가만히 미소 짓는다. 그녀의 시계방은 오늘도 힘차게 돌아간다. 오늘 명자 씨의 이야기 가슴 따뜻하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명자 씨와 골목길 친구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네 삶이 담긴 진솔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 잊지 않고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